네, 성주원 기자의 취재 현장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국내 대표 플랫폼과 제약기업의 법정에서의 판결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대표 기업인 카카오 모빌리티와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두 판결이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 경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까지 성주원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가장 먼저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국내 최대 모빌리티 플랫폼인 카카오 모빌리티가 공정위로부터 부과받았던 270억 원대의 과징금을 어제 법원이 전부 취소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콜 모아주기 의혹에 관련된 과징금이었는데 공정위가 어떠한 이유로 과징금을 이렇게 부과를 했고 또 법원은 어떠한 근거를 통해서 이를 모두 취소하라고 했는지 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공정위는 지난 2023년 2월에 카카오 모빌리티가 자사의 가맹 택시인 이 카카오티 블루에게 승객 호출, 즉 콜을 몰아주기 위해서 배차 알고리즘을 의도적으로 조작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것이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그리고 차별적 취급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시정명령과 함께 최종 271억 원의 과징금을 카카오 모빌리티에 부과를 했습니다. 비가맹 택시보다 가맹 택시가 더 많은 호출을 받도록 특혜를 줬다는 것이 바로 공정위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이 카카오 모빌리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이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징금을 전부 취소하라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제시한 배차 알고리즘의 인위적인 조작이나 그로 인한 경쟁 제한 효과에 대해서 그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본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 가맹 택시에 일정한 우선권을 부여한 것만으로는 공정한 경쟁을 제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취지의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법원이 공정위의 판단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이렇게 판결이 나오면은 카카오 모빌리티 측에서는 내야 되는 과징금은 270억 원가량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뭐 긍정적으로 평가했을 것 같은데 어떠한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카카오 모빌리티는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밝혔고요. 회사 측에서는 이런 배차 수락률은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서 가맹 택시 도입 이전부터 카카오티 배차 로직에 활용해온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판결로 카카오 모빌리티가 소비자 및 기사 모두의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왔던 것이 확인이 됐고 또 가맹기사와 비가맹기사를 차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도 확인이 됐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좀 고무된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카카오 모빌리티가 그동안 가장 첨예하게 대립해왔던 콜 몰아주기 의혹에서 일단 법적으로 벗어났다라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향후 사업 운영의 자율성 확보는 물론 그동안 다소 부정적이었던 기업 이미지 개선에도 좀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카카오 모빌리티로서는 한숨 돌린 상황이겠지만 공정위의 입장은 또 사뭇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입장인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또 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지도 궁금하고요.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렇게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안심하기는 이르다 이러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네. 공정위는 어제 판결 직후에 판결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 뒤에 상고 여부를 결정한 예정이다라고 아주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공정거래 사건은 공정위의 처분이 사실상 우리가 흔히 아는 1심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제 바로 판결이 났던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이 통상적인 2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있는 셈인데요. 바로 이 부분을 공정위가 이제 어제 판결 내용을 판결문을 받아보고 그 부분을 검토해서 대법원에 상고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따라서 공정위가 만약에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자신들의 주장이나 어떤 법리 적용과는 조금 서울고등법원에서 다르게 본 부분이 있다라면 상고를 통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볼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이 카카오 모빌리티 입장에서는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번 판결로 카카오 모빌리티가 모든 법적 리스크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공정위가 지난해 10월에 이 카카오 모빌리티가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의 호출을 차단했다. 이번에는 그러니까 콜 몰아주기,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이 호출을 배정해주는 차원을 넘어서 아예 경쟁 가맹 택시의 호출은 차단하는 그런 콜 차단 의혹과 관련해서도 시정명령과 함께 15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가 있는데 이 건 역시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또한 공정위의 고발로 콜 몰아주기 또는 콜 차단 의혹에 대해서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가능성도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여러 개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이번 판결로 인해서 플랫폼 기업들이 시장 지배적인 그 지위를 남용해서 그걸 몰아주기라든가 차단과 같은 그런 남용 행위를 하게 됐을 때 공정위가 앞으로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도 좀 시장이 주목하고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유사 소송에는 어떻게 대응할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번 판결은 이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 운영 방식과 또 그로 인한 시장 경쟁 제한 그런 효과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법원이 공정위가 제시한 증거의 불충분성을 지적하면서 일단은 기업의 손을 들어준 만큼 향후 공정위가 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 더욱 면밀하고 구체적인 증거 확보가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에서 일단은 이게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라는 측면이 있다면 공정 입장에서는 그것을 입증하면 되는 것이니까 입증하기 위한 추가적인 증거나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알고리즘의 복잡성 그리고 사업자의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정보 접근이 어려운 이런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규제 당국의 입증 책임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다라는 분석도 역시 같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이 방금 말씀드렸던 카카오 모빌리티의 콜 차단 의혹 관련 소송이나 또는 다른 플랫폼 기업들의 유사 사건에도 이번 판결의 논리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각 사건은 사건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 다르고 또 적용되는 법리도 좀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똑같이 적용될 것이다라고 섣부르게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로는 카카오 모빌리티와 관련된 실제 법원 분쟁 소식을 통해서 앞으로 플랫폼 기업들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소식 이어가 보겠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백신 개발 기업 중에 하나인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글로벌 공룡이라고 불리는 거대 제약사와의 특허 분쟁에서 의미 있는 승리를 거뒀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도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까지 나타났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소송이었는지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소송은 어떤 거였을까요? 네, 이번 소송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러시아의 한 제약사에 연구 목적으로 공급한 폐렴구균 백신의 개별 적합체 원액과 또 연구용 완제 의약품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이자가 보유한 그 백신의 조성물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가 바로 쟁점이 됐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화이자에서는 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대법원에서는 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공급한 이 원액 자체는 화이자의 특허 청구 범위, 즉 특허로 보호받는 권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별 접합체는 완성된 백신으로 보기 어렵고 국내에서의 제조만으로는 특허 기술의 효과가 온전히 구현됐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연구시험 목적으로 완제 의약품을 생산하고 공급한 행위 역시 특허를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이는 국내 기업이 개발한 백신 원료의 수출 가능성을 열어준 중요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네, 글로벌 다국적 제약사 중에 5위 안에 들어간 이 화이자에서 승소를 거뒀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 그렇다면 최종 승소 판결이 앞으로 SK 바이오사이언스 사업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도 궁금하고요. 특히나 이 폐렴구균 백신 시장이 얼만큼의 시장인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커질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번 판결로 일단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당장 완제품 판매는 어렵더라도 특허 장벽에 막혀있던 이 폐렴구균 백신의 개별 접합체 원액 수출기를 열게 됐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커 보이는 그런 판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회사는 동남아시아나 중남미 같은 백신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원액을 공급하고 또 현지 파트너십을 통한 기술 이전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화이자의 관련 특허가 만료되는 2027년 이후에는 국내에서 완제품의 생산 및 판매도 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현재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글로벌 제약사 사노피와 폐렴구균 백신을 공동 개발하면서 임상 3상을 진행 중입니다. 더 나아가 또 차세대 백신 개발에도 또 힘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시장 조사 업체의 분석에 따르면 이 글로벌 폐렴구균 백신 시장은 2034년까지 약 21조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기 때문에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도 당연히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거의 한 10년 동안 20조 이상의 규모로 커질 그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커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나 최근에 SK 바이오사이언스의 특허 분쟁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이자뿐만 아니라 모더나와의 특허 분쟁에서도 긍정적인 이슈가 있었고, 국내 기업들이 사실 제약 바이오가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뭐 선도한다, 이러한 이야기는 거의 없었습니다만 이렇게 특허 분쟁에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진다면 당연히 제약바이오 기업들에게도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 판결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 이 업계에는 어떠한 의미나 시사점을 주는지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 모더나의 mRNA 백신 핵심 특허에 대해서 국내에서 무효 심결을 이끌어내는 등, 그러니까 심결이라고 하면 행정기관의 심판에서의 결정을 말하는데요. 이 특허 심판원에서 무효 심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의 과의 분쟁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는 사례가 잇따라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기술력이 그만큼 향상됐고 특허 전략 또한 과거보다 훨씬 정교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화이자 상대 승소 판결 역시 국내 기업이 자체 개발한 기술의 독자성 그리고 경쟁력을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는 다른 국내 기업들에게도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고 또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그런 의지도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요. 또한 철저한 지식재산권 확보 및 방어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글로벌 공급망에서 우리 기업, 대한민국 기업의 위상을 높이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논의라던가 이런 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추이로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오늘 전해드린 두 사례 자체가 단순히 기업의 승패를 넘어서요. 플로프엠 규제 그리고 글로벌 특허전의 새로운 기준점을 마련됐다라는 이러한 평가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취재 현장에서 기업과 산업의 법적 분쟁에 대해서 송주원 기자님과 함께 심도 있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